아무도 믿지 마라. 너 외에는. 가부장 X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더 나왔습니다. 네, 스컬리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특집하기로 했잖아요. 설 특집. 네. 네. 역시 특집이 중요하죠. 네. 매번 특집일까요? 그래도 이제 설은 우리 가부장제에서 또 매우 중요한 명절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그렇죠. 예. 어쨌든 새해 꼭두 새벽부터 섣달 금음부터 모여서 이 가부장의 그 위계를 확인하고 여성들의 노역을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남자 쪽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네. 그런 명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남자 가부장의 이 결의를 다지고 단합을 다지고 네. 우리 리그에 쟤네들을 절대 넣지 말고 대신 쟤네들을 마구 일을 시키자.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 리그의 노동력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다른 거죠. 네네. 뭐 수드라처럼 이렇게 계급이 아예 브라만과 뭐 한 수드라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설? 이번 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좋으셨네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뭐 지금은 달력도 그레고리력을 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금 또 1월 1일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그냥 어떤 음력설 옛날에 정한 날짜일 뿐인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그냥 지나가는 연휴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좋아서 제가 너무 좋은 나머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네, 이 날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네. 좋더라고요, 그만큼. 네. 어떠셨어요, 멀던? 저는 뭐 여느 때와 같이 네. 집에 갔죠. 가부장 단합대회 하고 오셨군요. 가부장들과 언제나 싸우죠. 네. 한판 또 하고 오셨군요. 네, 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끝나지 않죠? 한 판 이겨버리면 안 되나요? 한 판 이겨도 저도 네. 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가부장의 특징이에요. 멀더가 이기고 와도 네. 상대가 진 줄을 모른다. 그러죠. 승복을 안 하는군요. 하지 않아요. 승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지 모르면 너 졌어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거를 네. 얘기할 틈도 없고요. 네. 얘기를 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내가 이랬고 이 얘기 하셨고 그러면 이 논조에서 하셨으니까 당신이 지셨어요. 이미 딴 데가 있어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네. 버럭 화나 내지 않으면 다행이군요. 그렇죠, 보통.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버럭하죠. 왜? 지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싸운다고 하면 보통 이제 가부장 서열에서도 그 위에 있는 뭐 어른들과 주로 싸우게 되실 텐데, 그죠? 그죠? 네, 서열상. 그러면 이제 그 가부장의 논리에서 보면 또 계급 사회잖아요. 네. 아래 것이 작고 따박따박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내용이 들리기 전에 이미 애티튜드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나름 건방진 녀석 이렇게. 그럼요. 저는 뭐 이렇게 살아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건방진 녀석으로서의 그 스탠스는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건가요, 집에서? 그럼요. 심지어 쟤는 돈도 못 벌고 네. 이상한 존재로 이상한 인식이 되어 존재. 있죠. 그나마 네. 집에 가는 게 저로서는 마지막 예의이죠. 예의네요. 더 침범에 들어오면 그마저도 안 하겠죠. 그러게요. 근데 진짜 좀 재밌는 게 이상한 존재로 각인이 돼 있고 사실 옛날부터 이런 태도로 살아왔고 계속 싸워왔고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그쯤에서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인식이에요. 이쯤에선 포기하라는 없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면 안 되는군요. 없습니다. 포기를 안 해요. 디폴트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뭔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포기를 모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포기가 뭔지도 모르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냥 아주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다. 혹은 이 집의 내가 아버지다. 혹은 뭔가 회사에서 무엇이다. 그러면은 존경받아야 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위로 마치 하나님이에요. 당위네. 마치 하나님이에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그냥 용인하지 않아요. 용인하지 않고 네. 몹쓸 것, 그렇죠. 틀린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새로운 것 혹은 아주 논리적인 걸로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고요. 그리고 억지로 그거를 말싸움을 해가지고서
바로 앞에 네. 대면해가지고서 네. 딱 앉혀갖고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고 네. 여기서 흘러가가지고서 이게 틀렸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 가면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긴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돌아와서 보면 다시 원점에 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좀비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아직도 멀더에게 그러면은 그 멀쩡한 가부장 상비군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뭐 기대는 하시겠죠.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그 일단 승복을 안 하시는 것도 알겠고 늘 자기가 옳아야 되고 존경 및 그 지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네. 사실은 인지적 효율상 그냥 본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0년쯤 그렇게 계속 속을 썩이거나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식이나 뭐 아랫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 저 녀석은 그냥 저런 녀석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네. 본인도 덜 놀라고 네. 본인의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러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잖아요. 꼭 예뻐서가 아니라 네. 승복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하실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게 풀리지 않는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세계가 그 세계 아니면은 아예 인식에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효율이거나 네네. 혹은 뭔가 굉장히 피곤하다거나 네. 하더라도 뭐냐면은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해요. 아, 이게 옳고 그렇죠. 귀찮아도 꼭 해야 되는 그렇죠. 리추얼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럼요. 아. 굉장히 뭐 중세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네요. 고대적이라고 해야 그러네요. 될지 생략하고 이런 게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이 명절이라고 찾아오면 넌 나의 아랫사람이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굴복시키고 그런 리추얼을 하는군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포기를 모르는 존재들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무슨 정대만인가요? 아니 뭐 저기 강백호? 포기를 모르고 네. 죽어도 죽지 않고 아. 그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남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죠. 이것은 마치 SF나 어떤 좀비 아닙니까? 좀비 맞습니다. 저는 아주 대놓고 네네. 이 부모 세대들을 네. 좀비라고 표현하는 걸 자주 하죠. 좀...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쵸. 좀비물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주인공이 엄청 힘들게 막 달려드는 좀비 무리를 막 해치우고 따돌리고 막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막 다치면서 막 이렇게 몇 명 때려 눕히고 이러고 가는데 바로 한 1분쯤 있다 다시 일어나서 또 막 기어오잖아요. 왜 좀비물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이미 만연하죠. 가득해요. 역시 SF는 사회의 은유로군요. 그럼요. 어쨌든 네네. 설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확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설 특집에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제 현실도 있지만 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린 명작 만화, 명작 인스타그램 웹툰, 인스타 및 페이스북 웹툰 그 며느라기죠. 네. 드디어 이 얘기를 하는군요. 네. 김치국 먼저 필요한가요? 물김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목이 막히는. 그렇죠. 네, 고구마의 결정판. 네. 여기저기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이제 살인이의 그 명절에도 이제 날이 밝았죠. 이게 그 이제 며느라기의 그 설 챕터. 네. 에피소드 9 설날 챕터는 이제 처음에 탁탁탁탁 하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에피소드 9요? 네. 그 탁탁탁탁이 무슨 소리냐? 밖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뭔가 도마에 썰고 있는 소리죠. 네. 그렇죠. 네. 그 소리. 네. 이것은 누구의 귀에 이렇게 웹툰인데 누구의 귀로 들어가냐면 민살인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무구형의 귀에는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죠. 네, 들어가질 않네요. 익숙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소리로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듣다가 민살인의 귀에 탁탁탁탁탁이 들어가서 민살인이 이제 눈을 뜨죠. 번쩍. 네. 번쩍. 그리고 처음 대사가 이거죠. 우구형, 어머니 일어나셨나 봐. 그만 일어나. 같이 일어나기로 했잖아. 약속은 또 꼬래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사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둘이 약간 다퉜거든요. 네. 맞아요. 너의 부모님의, 너의 조상님의 제사에 내가 도와주는 건데 너는 좀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바로 뭐 작은 아버지가 술 먹자 그러니까 가서 하고 나랑 시어머니 둘이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지 않았냐. 나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무구형이 어설프게. 나는 그냥
미안하다. 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네가 맞춰주기를 바랬던 것 같다. 나도 부끄럽다. 좀 솔직했던 건지 어떤 건지 좀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약간의 자기 고백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서 나가자. 네. 너만 일어나는 건 안 되겠다. 네. 그쵸. 그런데 같이 나가 이러면서 무구형 그냥 자고 네. 탁탁탁탁탁이 계속 이 민사린을 지배해서 결국은 네. 먼저 나가죠. 그렇죠.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먼저 나가면 지는 건데 누구한테 진 거죠? 무구형한테 민사린이 진 거죠. 뭐 두 작은 싸움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죠. 크게는 민사린이 가부장제에 진 거죠. 네. 네, 그죠. 가부장의 부름이 들리잖아요. 여기 노예들은 나와서 일을 해라. 큰 노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작은 노예 왜 자고 있는가? 그렇죠. 네. 큰 노예 그 어머니죠? 어머니 박기동 씨. 그렇죠. 나이 드신 노예. 나이 드신 매우 이게 가부장제가 체화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이 여성 어른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복잡해요. 뭐 그냥 골치 아프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으로서 참 우리 윗세대니까 더 심했고 이 폐해를 온몸으로 다 겪어내시고 당하고 이러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시다 보니 가부장을 수호해야 마치 나의 지나온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부장을 공격하면 왠지 자신이 공격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뭐 꼭 이 에피소드 혹은 네. 며느라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정체성에 관한 문제겠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네.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건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에 그래도 많이 해당이 돼요. 아유 깼니? 도마지 소리에 깼니? 아유 나는 아침잠이 없어 일찍 일어났어. 뭐 이렇게 며느리한테 약간 그런 공치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뭐 왜 늦게 이제 나왔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편이란 말이죠. 네,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솔직하게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 질서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그래 보여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좀 대놓고 사실은 대놓고 착한 척을 하시는 부분이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인자한 시어머니라는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인 거죠. 나는 인자한 시어머니가 돼야 돼. 이런 정도의 인식은 있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싸고 도는 거 봐요. 아우,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인상 깊던 부분,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 얘기를 해보죠. 뭐 우리가 쭉 라디오 드라마로 할 건 아니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글쎄요. 저는 이 에피소드는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싫었어요. 어머니가. 대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만큼은 사실은 어머니가 굉장히 악역이죠. 대놓고. 아들은 아끼고 며느리는 써먹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랄까 마름 같은 느낌이랄까요, 옛날에? 그렇죠. 소장농을 빨아먹기 위해서 지주들이 중간에 내세운 마름. 그렇죠. 근데 마름이 더 가혹하잖아요. 마름은 더 가혹하죠. 그렇죠. 마름이 더 가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존재를 지주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주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농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죠. 더 잘 빨리게끔 만들어서 지주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마름의 역할이고 그것이 더 인정받는 길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름은 출신 성분은 소장농인데 출신 성분은 상민인데 그 역할은 그 양반이나 어떤 지배계층의 제일 하위, 거기에 복무하죠. 그런 어쨌든 그런 역할이잖아요. 관리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즉 자기의 정체성과 하는 역할이 엇갈리죠. 그러면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기 스스로에서 화해시키거나 어쨌든 통합하고 또 그리고 더 자기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비록 출신이
소장농이니만큼 더욱 강력하게 지배계층의 논리를 구사해야만 지배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들의 군사부 상비군인데 상비군이 되는 조건 1번이 남자일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어쨌든 이 집에 어쨌든 결혼해서 시집 와서라고 흔히 하죠. 가부장제에서 시집 와서 이제 보통 아들을 낳고 뭐 아들이 아니어도 자식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약간 마름이 돼서 이제 관리직에 이른 거죠. 어쨌든 하위이긴 하지만 이제 밑에 거느리고 시키고 일에 대해서 대소사를 시키고 이런 역할이 됐는데 아직 그 남자는 아닌 거죠. 주민번호 홀수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배계층의 논리를 펴려면 더욱 강렬하게 해야 자기 정체성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결혼하면서부터 뭐 공무원에 비유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일종의 구급 공무원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구급이 된 거군요. 그렇죠. 9급에서부터 아들을 낳으면 8급.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들이 뭐 대학 가면 뭐 7급 그렇죠. 뭐 이렇게 결혼하면 6급 뭐 이러네요. 그럼 6급까지가 한계죠. 그렇죠. 5급 이상은 절대 안 가죠. 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5급에서 시작하죠. 5급에서 시작하죠. 걔네는 행실을 붓고 시작해요. 태어남부터 5급에서 시작. 네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공무원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떤 존재들, 혹은 이제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이제 문제 혹은 뭐랄까 내적으로 굉장히 부딪힘을, 풍파를 겪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던 대목이 뭐였냐면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랑 관련된 건데 거기서 이제 첫째 며느리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첫째 며느리는 왜 안 왔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첫째 며느리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첫째네가 통으로 안 왔죠. 무구일 형과 그 아내 정혜린 형수와 그 아기들이 다 안 왔는데 100일밖에 된 아기가 있어서 데리고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또 이것도 형수님의 약간 연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연기죠.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 나중에 그런 것이 드러나죠. 사실은 안 오기로 한 건데 그냥 애가 어리니까 내가 오지 말랬다 이런 식으로 다른 친척들한테 둘러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차례 지내는데 장남이랑 큰며느리 빠지고 우리 형수님 마음이 참 넓으셔.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둘째 작은 아버지가 다영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짧은 대화들에서도 다 가부장 질서 확인이 막 난무하죠. 차례 지내고 식사하는데 뭐 고통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요. 사실 제일 미우면서도 제일 마음 아픈 캐릭터예요. 네네. 그쵸.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사정에 맞춰 하는 거지 하고 좋은 시어머니 연기를 또 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뭐 9일이 와이프는 벌써 복직했다면서요. 힘들겠다 이랬더니 이제 다른 이 무씨 다른 사촌 형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딱 여기서 받아치죠. 힘들어도 요즘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여자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남녀 평등 시대 아니니. 이게 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옵니다. 붙이기는. 참 이게 정말 가부장제가 허락한 남녀 평등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 말에 좀 갖고 있는 거는 결국엔 저는 좀 더 서글픔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큰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이유를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권력이 떨어짐을 살짝 포장을 하는 거죠. 그쵸.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 내가 너그러워서 오지 말라 그랬다. 뭐 그러고 뭐 일하는 것도 뭐 여자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존중해 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자기 큰아들이 이제 요즘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고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여자도 이럴 때는 또 남자랑 동등하게 가정 경제에 기여해야 된다. 남녀 평등 시대다. 시어머니가 이 남녀 평등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조금 아까까지는 자기 아들 무구형, 둘째 아들 무구형은 부엌에 은근히 내보내고 며느리만 막 써먹었으면서 이럴 때 완전 남녀 평등 아니잖아요. 아주 인간적이에요. 아주 이분 인간적이세요. 인간을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 써댔나요, 인간적을? 여기저기 다 쓰죠, 인간적이라는 것은. 아주 비열할 때 쓰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열하기도 하고 정말로 뭐 아주 저는 정말 인본적일 때도 인간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정말 필요할 때만 어떤 평등을 갖다 쓰는 더치페이 논란이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 저는 이게 이 씬이 정말 그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떡국 더 있습니까, 형수님?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올게 하고 또 우리 고구마 민사림이 또 발딱 일어나죠. 또 이 그렇죠. 착한 며느리 역할. 네. 착한 며느리 역할에 되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발딱 일어나는 거. 네. 이건 뭐 며느리인지 하녀인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떡국을 뜨러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뜨고 있는데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럼요. 남녀 평등이 다 뭐예요? 여성 상위 시대지. 허허허. 아,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그 표현이군요. 여성 상위. 예. 아. 근데 지금 민사리는 뭔가 남의 집에 와서 혼자 어떤 뭐 작은 아버지의 떡국을 뜨고 있는 거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뭐 역차별 운운하는 남자들이 딱 같은 데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장면 하나가 뭔가 얘는 시댁에 와서 이런 남녀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여성상이다. 과연 여성상이란 무엇일까라는 게 이 한 씬에 녹아 있어서 저는 너무 작가님 연출 소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여성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성상이라는 논리 많이 펴잖아요, 요즘에. 솔직히 고백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기회에 관해서 생각했던 건데 네.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까놓고 얘기해서 1대1로 누구 남녀와 여자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공정한 어떤 투명한 과정 속에서 논하기 전까지는 네. 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상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의 뭐 각종 회사나 네. 혹은 국회의원이나 그렇죠. 정부의 강요들이나 네네. 여성 비율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0% 잘 안 되고 그렇죠? 진짜 잘 되는 집단이 20% 정도 되죠. 그렇죠. 보통은 10% 잘 되지 않고요. 물론 뭐 최상위층으로 가면 더 심하고요. 이번 네. 정부에서 뭐 나름 강요들의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애를 쓰곤 했지만 네네. 사실은 그렇다고 50%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30% 약속을 했었던가요? 뭐 네네. 정확히 아무튼.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 걸로 알아요. 근접까지는 했습니다. 물론 네. 그런 노력도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상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의 성차별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어떤 가부장제의 균열이 같다. 이 느낌을 여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콘트라스트를 쫙 그쵸? 넓혀버리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어릴 때는 선생님이 뭐 어떤 높은 중역이 10명이면 여자가 1명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무려 2명이나 된다. 위기감. 여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여성상이네. 네. 뭐 아주 그냥 남 얘기처럼 하면은 뭐 그들에게 정말로 밀착해서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상상할 수는 있으나 네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것은. 그렇죠. 근데 그리고 잘못된 표현이죠. 그게 그쵸, 여성 틀렸죠? 상위가 아니라 여성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 여성의 지위가 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지. 여성의 지위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뭐 이 말도 좋지는 않지만 여기까지야 뭐 현실을 자기가 느낀 걸 묘사한 거라고 하겠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상위다. 오히려 역전시켜서 자기가 약자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네.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너무 많아져서 위협감을 느낀다와 어릴 때의 질서보다 달라져서 그거 과거의 질서보다 달라져서 이것과 여자가 이젠 더 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건데 그쵸. 사실 이런 식으로 과장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 나가는 거죠. 전략이죠. 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한가 하면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이런 아저씨들 옛날에 어릴 때 되게 싫어했는데 그 뭐랑 비슷한가 하면 되게 밖에 나가서 저는 공처갑니다. 이런 아저씨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만화님 비위 맞추려고 우리 아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내한테 잡혀 사는 척하면서 울상하는 사람들. 뭐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걸요? 어쨌든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엄살로 피우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사회의 가부장이 만연해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질서가 명확한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는 어떤 느낌을 줄지 충분히 알고 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약자 포지션을 취해서 자기가 무해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사람임을 알리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 이런 엄살이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하는 남성들의 엄살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똑같죠. 네. 물타기죠, 물타기. 네, 물타기. 그쵸? 더러운 물을 타죠, 게다가. 그렇죠. 네, 구정물. 그냥 물만 타면 네, 말도 안 해. 그죠. 구정물을 팍 섞어가지고서 그러니까요. 정말. 참아줄 수가 없죠. 네네네. 그러네요. 저는 뭐 물론 여기 주인공이 네.
민살인이라는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독자들을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또 저는 이제 남자로서 이 무구형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굉장히 짜증 나는데 사실 뭐 작가님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많은 독자들이 이 만화의 시리즈 혹은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있어요. 뭔데요? 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이나 도망쳐예요. 아, 그렇죠. 살이나 이혼해. 그렇죠. 살이나 이혼해, 도망쳐. 도망쳐. 이건 아니야. 플래시백 해가지고서 옛날부터 막 둘이 가까워지는 에피소드 중에 제발 둘이 안 만났으면. 이때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댓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거의 뭐 수백 수천 개의 글이 막 이런 얘기를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럼 이 무구형 도대체 뭘까요? 저는 무구형 너무너무 싫었어요. 굉장히 편리했어요. 물론 싫었던 이유는 사실은 저의 어떤 모습을 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을 때는 그죠. 자기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다른 캐릭터에서 보일 때 너무 싫잖아요. 뭐 제가 투사를 시킨 건지 투사가 거꾸로 역으로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있었다. 다행히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있었다. 이런 걸 다시 얘기를 해야만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바뀐 어떤 현재로서 본다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가요? 뭐 사실 되게 사악한 사람이나 악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센 사람도 아니고. 아유, 겉으로 드러나서 나쁜 사람들은 차라리 선명해요. 그렇죠. 걸을 수 있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뭐 상대를 생각해주는 듯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 약간 이게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되게 눅을 치고 살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를 잘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나쁜 부분이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죠. 있는 것을 마치 없는 듯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쓰는 전법이 뭐냐? 자기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하죠. 그렇죠. 마치 이건 너무 과한 비유지만 아내를 팬 다음에 다음날 명품백을 사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뭐 원리상으로는 그렇죠. 비슷하죠. 뭐 폭력을 휘두르면 다시는 폭력을 안 하겠다고 하든가 치료를 받든가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품백을 사주잖아요. 그죠. 그건 전혀 다른 보상이잖아요. 관계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저 떠오르는 게 그 치킨집 에피소드. 치킨집 에피소드가 이제 뻔히 그렇죠. 그 살인이가 외국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그 전에 한번 눈을 치고 엄마랑 얘기한다고 해서 따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쫓아가가지고서 그게 제사 때잖아요. 그쵸, 제사 상황 때문에 듣고 열받아서 봤더니 가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 이 무구형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사위된 도리로서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에 대해서 가게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뭔가 눈을 치는 거예요. 살인이가 없는 동안에 점수를 따려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그런 게 뭐 그냥 원래도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진짜 좋은 마음 우러났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전에 그 직전이 살인이가 제사 갔다 와서 너 어떻게 너네 조상 제사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막거나 돕지 않고 보고 있을 수가 있니? 너 너무 못 본 척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고 반성한 직후거든요. 그리고 화를 안 풀고 있었어요. 살인이가 해외 출장 가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살인아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보고 내가 정말 외면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인이의 어머니를 에게 대리효도를 함으로써 나도 대리효도하니까 너도 대리효도 계속 해주면 안 되니? 라는 실은 되게 비겁한 사고네요. 사고도 아니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보상 문화, 뭐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치는 것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기본적으로 입을 막는 거거든요. 살인이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만화의 처음부터 뭐 시즌이 더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현재 나와 있는 단행본상에서는 살인이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점수 좀 따야겠던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에게 끝에 가서 아니요. 안 따겠다 이제 며느라기 안 받는다. 점수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거기까지의 일종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점수판을 아예 나는 닫지 않겠다. 아예 이 시험을 안 보겠다. 이런 얘기죠. 구영이는 반대로 주장창 점수놀이만 하거든요. 그렇죠. 점수 따고 사린이가 점수 자기 엄마한테 땄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기도 장모님한테 점수 따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실은 계속 대화가 안 닿죠. 헛돋는 그렇죠.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남성들이 이 만화를 얼마나 봤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입을 할까? 사실 뭐 그냥 저희 혼자만의 생각은 고영이 같은 캐릭터는 요즘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많을 것 중도적인 같고. 캐릭터. 그죠. 그리고 최소한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해주는 어느 거. 정도 여자도 그래 평등해야지. 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되게 옛날에 이런 뭐랄까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던 시대가 왠지 노래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 90년대 노래들에 보면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 남자 가수들 보면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게 착한 척하고 혹은 되게 깨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성을 후려치는 심지어 떠나간 여성을 갖다가 그리워한다라고 포장은 하지만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쌍년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요즘에 더 많아졌지 않았나. 그렇죠. 뭐 나름 그나마 구영이는 여기서 사실 뭐 실제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던가요? 뭐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원인 것 같아요. 뭐 회식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장모님 치킨집에서. 나름 정규직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둘 다 나름 정규직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정규직 커플 상위 30% 안에 들지 않나요? 상위 한 20% 안에 들걸요?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무구영이라는 남자는 굉장히 상대를 마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한마디 했잖아요. 왜? 집에 앞치마 있어서 그래?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죠. 이 앞치마 씬도 또 명장면이죠. 그죠. 시어머니가 선물을 주셨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뜯어봤는데 앞치마였어요. 민사린이 표정이 딱 구겨지는데 무구영이 딱 그러죠. 왜? 집에 앞치마 있어서 그래? 제가 참다 처음으로 포스트잇을 붙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의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요. 익명이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동생은 실제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야 며느락이란 웹툰 봤어? 되게 재밌다? 진짜 리얼하다? 막 이랬더니 동생이 언니 나 그거 보다 그만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재밌잖아. 진짜 완전 그게 너무 답답하지만 정말 너무 현실을 소름 끼치게 묘사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바로 그게 그만둔 지점이야. 그래서 내가 특히 이제 이 앞치마 씬 정말 장난 아니지 않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딱 조용한 목소리로 낮게 말했죠. 언니 나도 앞치마 선물 받았었어. 네. 무섭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보겠더래요. 저 자신의 어떤 슬픔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쵸. 너무 괴로울 것 같고. 그냥 듣기만 해도.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들 중에 남성에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이 만화를 보고 혹은 뭐 어떤 캐릭터에 이입을 하며 이 만화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까이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릴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제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성별은 남성이었는데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잠시. 제가 이 각종 뭐 영화나 뭐 이런 거를 사면서 처음으로 사전 주문 프리오더를 한 만화입니다. 뭐 5만 가지 책을 다 막론하고 처음으로 프리오더를 한 작품이고요. 아무튼 이 만화책을 먼저 이제 친구가 뭐 본 적이 없다 그러길래 먼저 이제 한번 보여줘봤어요.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는 남자인데 보다가 한 3분의 1쯤에서 탁 덮더라고요. 정확한 포인트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목막혀서 죽겠다고. 공감을 그래도 좀 하네요, 이 답답함에 대해서.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얘는 네. 나하고 친구할 수 있겠다. 그러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었고. 아무튼 그 친구가 덮자마자 무구형 XX 새끼
라고 네. 욕을 했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무구형이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무구형에게 어쨌든 그 군사부의 상비군 네. 그 남성으로서의 특권은 바로 못 본 척 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못 본 척 할 Power 수 to 있는. ignore. 아. 예. 무시할 수 있는 권리. 무시할 수 있는 권리. Right 네. to ignore.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만행이 이루어져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및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본 척하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민사리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 본 척 할 수가 되게 안 본 척 하려면 거의 판을 뒤집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구형은 안 본 척해도 평화로울 수 있는데 민사리는 안 본 척하면 굉장히 욕을 먹거나 아예 판을 뒤집는 등의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둘의 위상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뭐 이미 그 신분의 차이겠죠. 예, 신분의 차이죠. 아까 그 탁탁탁탁탁 소리에 대해서 민사리는 왜 못 견디고 무구형은 견뎠겠어요.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무구형은. 아, 그죠. 그럼요. 노예 일이 노역을 하는데 네. 뭐 그 윗분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네. 뭐 수많은 무구형 XX 새끼 장면들은 뭐 있는 네, 그렇죠. 그 무구형이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점은 저는 어쨌든 둘이 연애 결혼했잖아요. 같은 과. 네. 같은 과 CC였죠. 친구고 네. 심지어 민사린이 친구였죠, 과대 처음에. 네. 민사린이 과대 무구형이 부과대였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같이 막 그 저기 뭐야 MT 장소 헌팅도 하러 갔다가 거기서도 약간 야릇했고 뭐 약간 이러면서 친해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회사 다니다가 연애 결혼한 건데 이제 제사를 겪고 여러 가지 시어머니 뭐 결혼기념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 이런 걸 겪으면서 민사린이 점수를 따고 싶었던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민사린이 점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구영 씨 이거 이상해. 어머니가 앞치마 줬어. 이거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너네 부모님 제사, 니네 조상님 제사인데 왜 나만 이래? 이거 기분 그쵸. 나빠.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왜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거거든요. 믿고서 그 사람네 집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거라 생각하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지 않고, 예.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하고서 나서야 생각하는데 미안해 지금까지 생각 안 했어 이런 말이나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이 민사리를 정말 사랑하고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사랑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네. 결혼을 하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가부장 질서 내에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그 가부장이라는 게 사실 또 역할이잖아요. 네. 역할을 강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며느리는 며느리의 역할. 역할이니까 더더욱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민사린이 그냥 며느리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걸 잘할 때 내가 너를 인정해줄 수 있다. 어엿빛 여겨주겠다. 요 그렇죠. 정도의 네. 시혜적인 태도인 거죠. 아유,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거는 사실 사랑이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민사린이 계속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무구형이 사랑에 빠지려면 아직 멀었고요. 네. 아직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이 뭐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쨌든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보고 이해가 안 돼도 최소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선하거나 뭐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고통받는 걸 보면은 자기의 가슴이 찢어져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면.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에게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네. 무구형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사랑해요. 그러네요. 아들로서의 역할, 그럼요. 사위로서의 역할, 그렇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가부장 상비군으로서의 역할. 역할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살인이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살인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살인이가 시댁에서 고통받는 모든 순간들에 공감하거나 지켜보고 있지도 않고 잘 주시하고 있지도 않죠. 네. 뭐 심지어 이제 일단 이 단행본 이제 최근에 끝난 만화상으로는 마지막에 그 살인이가 혼자서 잠이 들어서 보고 있던 DVD
결혼 DVD를 보다가 집에 와서 구영이가 그걸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아버지와 싸우고 동생하고의 문제들 보고 동생 보고, 커플이 막 갈라서냐 마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저는 그 장면 되게 싫었는데 저도요.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는 사실 동생 커플이 문제가 있는 걸 봤으면 먼저 거기를 좀 도닥이고 가거나 혹은 최소한 걔네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화에서 보면은 뭐가 미안한 거죠? 뭐 그 너희들 사이에 내가 뭐 괜히 끼어 있었다거나 내가 말을 잘못했다거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는지 몰라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제가 기분 나빴던 거는 어찌됐건 동생 커플 사이를 얘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쁜 진짜 거야. 뚫고 나갔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 먼저 갈 게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그 동생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 거를 봐요. 옆에서 듣고 있어요. 다가가가지고 듣고 있다가 이제 뭔가 미영이가 깨달은 거죠. 안 돼라고 해요. 혼잣말처럼 처음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미영이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건지 처음엔 몰라요. 전 그렇게 봤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안 되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미영이 커플이 구영이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나 먼저 갈게 그러고 가운데로 뛰쳐나가요. 네. 그래서 얘가 참 싸가지가 없는 애구나. 무구영이 뭐 안 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뭔가 이 상황에서 각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왜 얘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중심적일까?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지만 굳이 정정하자면 싸가지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싸가지는 흔히 그 지배 계급이 피지배 맞습니다. 계급에게 너는 알겠습니다. 버릇이 없다 이렇게 쓰는 말이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례하고 무례하죠. 배려가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굉장히 무례한 장면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구영이를 안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이렇게 난입한 것도 마치 정말 그 남성 권력이잖아요. 그쵸? 동생들. 부부가 얘기하는데 네. 여동생은 사실은 군사부 일체에서 여동생은 자기의 그 휘하에 있는 소유물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여동생이 남자친구 사귀면 어떤 놈인지 내가 봐야겠다고. 그런 아니 식으로 지가 뭔데. 얘기하고.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는다는 둥. 너 그런 짧은 치마 입고 가지 말라는 둥. 오빠가 사실은 여동생에게 행하는 남성 권력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연장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라고 말하는 구영이 과연 잘 알았을까요? 그냥 저는 되게 단편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뭔가를 알긴 안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구영이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 내에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아니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 커플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멀더 의견은 어때요? 갈 길이 멀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살인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아니오라고 답을 하거든요. 네네. 이건 사실 일종의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실제하지 않은 판타지적 결말인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는. 대사는 아주 현실적으로 아니오라고 하지만 그 아니오라고 외치는 살인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DVD 상의 어떤 그림에다가 자기의 대사를 현실의 대사를 씌운 거라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못하니까 DVD 상에서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갈 길이 멀죠. 근데 같이 가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같이 가야 될까요? 저는 같이 안 가면 좋겠어요. 같이 갈 수 없기도 없고요. 사실 같이 가려면 같은 선에 서야 되는데 살인이가 서 있는 선과 구영이가 서 있는 선은 너무너무 멀고 달라요. 현재. 뭐 구영이가 뭔가 그 핸들을 꺾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게다가 너무 멀죠. 멀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에 있던 사람이 그 핍박받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그거는 지구 몇 바퀴보다 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정이 있고 또 이렇게 시절이라는 것이 다 한정이 있는데 꼭 기다려서 꼭 그렇게 둘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스컬리가 어디에 어떤 인물에게 더 투영을 했는지는 좀 뭐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저희가 멀드와 스컬리 뭐 엑스파일 얘기하기 전에 있었던 매트릭스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이 며느라기라는 만화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되게 완성도 있는 결말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점프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뭐 그래도 뭐 이혼을 해 라고 가고 싶어도 그거는 보는 이들이 읽는 이들이 과한 욕망을 좀 투사하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야기적으로 완결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살인의 성장 단계라고 할까요? 그게 여기가 최대예요. 최선이고 제일 많이 온 거죠. 뭐 일단은 그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걸 말로 해보는 것 정도가 최대지 당장의 이혼으로 가는 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근데 살인은 뭐 결혼을 거부했다기보다는 그 며느라기라고 흔히 하는 가부장 질서에 복무하는 걸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살인이가 또 이제 이게 저는 걱정인데 스컬리의 걱정은 살인이가 그 가부장 질서와 무구형과의 결합을 별개로 생각하고 가부장은 안 받아들이지만 구형이랑만 잘해보겠다 이런 헛된 꿈을 가지지 않을까. 네, 이게 좀 걱정이에요. 뭐 그거는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좀 더 이입을 많이 했을 때의 느낌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입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겪어보는 많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름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야에서 되게 잘 해온 여성일수록 사실은 그 굉장한 맹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게 훨씬 많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알량하게 이제 학교에서 1등 좀 해보고, 대학 좀 합격해보고 좋은 대학 이러면 뭔가 이룰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여자도 뭐, 스카이 갈 수 있네, 라든가, 뭐 여자한테 반장도 하네라든가, 이런 아주 얄팍한 성취들. 그때는 사회가 어떤 건지 몰랐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런 일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못 해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통찰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될 게임에 자꾸 걸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절력,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 조절력을 실제보다 높게 봐요. 네, 내가 이거를 참거나 내가 잘 해나가면 내가 균형 잡히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시 매트릭스 얘기를 조금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뭐 제목을 검토하던 중에 가부장 매트릭스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며느라기의 엔딩을 보면서 떠올렸던 거예요. 저는 이 사회가 혹은 이 만화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매트릭스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돌이켜 보면은 크게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나눌 수 있지만은 첫 번째는 그 이른바 그 미스터 앤더슨이라고 불리던 해커가 그 모피어스라는 이제 모피어스를 위시한 그 먼저 깨어난 자들이 다가와서 스스로 빨간 약을 먹기까지 빨간 약을 선택할 때까지가 어떤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에 비유하면은 네네네. 며느라기는 빨간 약이다. 빨간 약을 먹는 순간까지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시대의 며느리들에게 주는 빨간 약이겠네요. 그렇죠. 너네 사실 이렇게 그렇죠. 살았어. 너네 앞으로 뭐 겉으로 뭐 되게 우리 동등해요. 뭐 우리 시댁은 좋아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뭐 이렇잖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대단한 거는요. 사실 그걸 뒤집어 보면 알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 주인공 깨어난 자들이 이른바 매트릭스의 구조 내지는 만들어낸 자들까지 창조자들까지 싸우는 얘기지만 그 와중에 매트릭스의 창조물들은 어디 있죠?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다 뿐이지 그냥 고스란히 살아가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뒤집어 본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에서 보면은 매트릭스 원에서 보면은 그 그래픽처럼 살아가는 양복 입고 정말로 이렇게
이 진짜 세계인 것처럼 네. 매일 출퇴근하는 인물들, 네. 병풍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네. 있어요. 네. 그 인물들을 말하는 거죠. 예. 매트릭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안에 아. 구성되어 네. 있는 창조물로서 그냥 기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에서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복무하고 있을 그럼요. 것이다. 네. 그뿐만 그쵸?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만화에 시즌 2와 시즌 3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네. 시즌 1이 여기까지 왔다면 네. 시즌 2는 저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바람이고 네, 네. 생각입니다. 재밌네요. 시즌 2는 이제 아마도 실질적인 현실에서 네. 구영이와 네. 살인이가 예.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면 어떨까? 괜찮네요. 네. 그 다음에 시즌 3를 기획을 한다면 네. 시즌 3는 주인공을 바꾸면 좋겠어요. 아, 주인공을 바꿔서 네. 구영이가 네. 주인공으로서 네.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제고하는 시작해서 거네요. 네. 고민을 해서 그 스스로도 네. 이 매트릭스, 네. 이 가부장제에서 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까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 때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담는 세 개의 시즌이 나오면 괜찮은데요? 어떨까 오, 하는 괜찮은데요? 생각을 재밌는데요? 해봤습니다. 뭘 또 한 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 며느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뭐 저희가 또 다음 편에 또 다룰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컬리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며느라기 얘기도 아직 다 못했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설 얘기 아직도 못했죠. 명절 얘기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각자 알겠습니다. 또 명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많습니다. 네, 저의 설 얘기를 먼저 좀 다음 분에 시작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치시죠. 저희 마지막 멘트요? 네. Trust no one but you.